안녕하세요, 효니입니다. 앞서 재봉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재봉틀 각 부분의 세부 명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가도 점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일 먼저 재봉틀의 오른쪽 면을 볼까요? 전원 소켓과 발판 연결부,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재봉틀 원리 설명드릴 때도 보여드렸었죠? 바로 요게 노루발이고요. 이 노루발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노루발 레버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노루발을 올리세요, 노루발을 내리세요 하는 게 바로 이 노루발 레버를 올리고 노루발 레버를 내리고 하라는 말이에요. 노루발 레버는 기종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레버는 잡고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돼요.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콱 내려버리면 톱니를 세게 내려치거든요. 그럼 톱니에 영향을 주고 이 기계 자체에 충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 잡고 올렸다 내렸다 해주세요. 그리고 윗실. 윗실은 실패에 감겨있는 실을 풀러서 순서대로 끼워서 바늘 끝에 걸어놓은 실이 윗실이고요. 그리고 밑실. 실패에 감겨있는 실을 재봉틀을 이용해서 보빈에 감은 후에 실을 북집에 끼워서 끌어올린 실이에요. 보빈을 한번 꺼내 볼게요. 이게 바로 보빈이에요. 실토리라고도 부르고 북 혹은 북알이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참 많죠? 방금 한 말이지만 보빈을 북 혹은 북알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죠? 이 보빈이 들어가는 부분을 북집이라고 해요. 북을 넣는 곳이기 때문에 이름이 북집입니다. 그리고 보빈과 북집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가마라고 하거든요. 이 재봉틀의 가마는 수평으로 누워있는 형태예요. 이런 재봉틀이 수평 가마 재봉틀입니다. 보빈도 이렇게 눕혀서 넣죠? 보빈을 넣는 방향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수직 가마는 보빈을 이렇게 세워서 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게 될 이 부분, 이 부분은 풀리라고 불러요. 풀리를 돌리는 건 발판을 밟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풀리는 발판을 밟았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요. 이 기계 자체를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발판을 밟는 대신에 풀리를 손으로 돌릴 때도 많을 거거든요. 그때 풀리를 항상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만 돌려야 돼요. 내 몸쪽 방향, 앞쪽 방향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실이 엉키게 되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풀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돌릴 것. 거꾸로 돌리는 게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재봉틀을 시작하기 전에 바늘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조금은 돌려도 돼요. 하지만 바늘이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돌린다면 실이 가마 쪽으로 들어가서 엉키게 됩니다. 실이 없을 때는 돌려도 괜찮아요. 이 디지털 방식 재봉틀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있고 화면에는 내가 선택한 바느질의 모양, 땀폭, 땀 길이 등이 표시돼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조작합니다. 여기에는 조작 버튼들이 모여 있어요. 바느질 상하 위치 조절 버튼. 이 버튼은 바느질 상하 위치 조절 버튼이에요. 이 버튼은 바늘이 공중에 떠 있는 경우에 누르면 바늘이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고요. 바늘이 아래쪽에 있을 때 누르면 바늘이 가장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이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풀리를 손으로 돌려서 바늘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은 후진 재봉 버튼이에요. 발판을 밟으면 원단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이 후진 재봉 버튼을 누른 채로 재봉을 하면 원래 진행되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재봉이 돼요. 되박음질, 재봉에서 매듭 짓는 걸 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 멈춤 버튼은 재봉을 시작할 때, 멈출 때 사용하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을 꼽지 않아도 시작 멈춤 버튼을 사용해서 재봉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발판을 밟아서 재봉을 시작하고 발판에서 발을 떼면 재봉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속도 조절 레버예요. 재봉틀에 따라서 속도 조절 레버가 있는 재봉틀이 있고 없는 재봉틀이 있어요. 속도 조절 레버는 바느질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1단계로 두면 1속도로만 재봉이 되고 2단계로 두면 2속도로 재봉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속도 조절일 수 있는데, 속도 조절 레버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속도 조절 레버가 없는 경우는 발판을 밟는 세기로 속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속도 조절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돼요. 화이팅이에요. 자, 이쪽 부분을 볼까요? 이 왼쪽 버튼은 땀폭 조절 버튼이고 이 오른쪽 버튼은 땀 길이 조절 버튼이에요. 재봉되는 바느질 모양을 재봉틀을 돌리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땀폭은 바느질의 수평거리, 가로의 길이고요. 지그재그처럼 가로가 있는 경우가 수평거리가 있죠. 땀 길이는 바느질의 수직거리, 세로의 길이에요. 각각의 다이얼을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와 스티치 패턴을 조합해서 다양한 폭과 길이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턴 선택 버튼으로 스티치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티치 패턴은 바느질의 모양, 재봉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버튼으로 바느질의 모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그재그 모양을 선택하려면 06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요건 왼쪽 숫자 버튼, 요건 오른쪽 숫자 버튼입니다. 스티치 패턴의 개수는 재봉틀마다 다릅니다. 개수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어요. 장력 조절 다이얼. 이 다이얼은 위실의 장력을 조절하는 다이얼이에요. 장력은 실에 걸리는 세기를 말하는데 실이 술술 풀려 나오는지 팽팽하게 나오는지 하는 그런 걸 말해요. 디지털 방식의 재봉틀 중에는 장력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는 재봉틀도 있습니다. 이 재봉틀 같은 경우는 직접 조절하는 방식이네요. 이 다이얼은 재봉 모양이 이상한 경우나 장력을 일부러 조절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주름 잡을 때 등에 사용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재봉틀이라면 자주 조절할 일은 많지는 않아요. 장력 조절 다이얼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액세서리 보관함이라고도 부르고 테이블이라고도 불러요. 액세서리 보관함은 이 내부에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제거하면 프리함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통 모양을 재봉할 때 이 부분에 끼워서 바느질감을 편하게 두고 재봉할 수 있습니다. 재봉틀의 기본 구성품들도 이 액세서리 보관함에 들어있어요. 기종에 따라서 액세서리 보관함을 제거하고 확장 테이블을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실 감기 장치, 실거리, 실채기 등등은 다음 수업에서 실을 직접 감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시간엔 재봉틀의 세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떠세요? 잘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일주일 후에 재봉틀을 본다면 지난주에 배웠던 게 맞나 하고 아주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재봉 준비를 해볼 거예요. 드디어 재봉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네요.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